미리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지점에 갔을 때 아니면 본부에 갔을 때 뭐 활동들을 나가시잖아요. 그래갖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지지난달 9월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제대로 찾아뵙고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얘기가 돼서 인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업무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교육 끝나기 전에 여기다 메모를 해놓을 테니까 영업 지원 쪽 관련되는 업무들, 뭐 교육 쪽이라든지 인사 쪽이라든지 수수료 쪽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있으면 담당자들이 있겠지만 혹시라도 담당자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저는 조금 한가하거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사항들을 체크해가지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오늘 하실 박건준 저희 총괄 교육 과장님이세요.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침 한 30분 딱 정도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걱정하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꽉 채워주시기는 했네요. 저희 K-라이에서 준비한 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교육 시작 전에 K-라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다음에서 글로벌 금융 판매 K-라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맨 위에 주소창이 나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그냥 주소를 치셔도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네, 다음 들어가서 글로벌 금융 판매 K-라이 치는 게 빠를까요? 그냥 주소창에 영어 치는 게 빠를까요? 영어 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영어 두려워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냥 치는 게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이 여기거든요. 이 오른쪽 위에 교육이라는 곳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시면 영상이라든가 교환, 소식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제가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점에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받는 자료들은 다 이쪽에 올라오고요. 이거를 밴드로 알릴 뿐이니까 밴드에 뭐 안 돼 있다 뭐 이런 거는 상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거의 매일 들어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셔서 한번 좋은 자료들 좀 보시면 좋고 제가 영상을 2개를 준비해 드렸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저 뒤에서 촬영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다른 분들 소리도 막 들리고 뭐 화면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PPT 영상이라고 여기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 제가 동영상 만들어서 그것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거랑은 좀 전혀 다른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고 벨소리 바꾸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드린 게 있네요. 그래서 진동으로 바꾸셔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 K-라이 홈페이지에서 얻는 자료 말고도 또 준비해 드린 게 있는데 핸드폰으로 요 K-라이 홈페이지 들어오는 방법 먼저 보시면은 요 주소 치고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시되 로그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곰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거니까 요 로그인 하는 것까지만 좀 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 하는 거, 제가 이거 인터넷이 되면 제가 지금 들어가서 바로 시험 보여드릴 수 있는데 클릭 한 3-4번만 하면 여기 아까 제가 보셨던 교육까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게 컴퓨터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 요 자료는 제가 그대로 드려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제가 카톡으로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핸드폰이든 뭐든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PC 앞에 없더라도 활용하시면 좋고 저희 홈페이지 말고 이 사이버 교육 센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에서 준비한 거. 그게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는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러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러닝, 요거 이제 자료 드리니까 요거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여기 FN이라고 되어 있는 스마트 러닝 거 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글로벌 금융에서 준비해드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것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아이디랑 비번 들어가는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여기 들어오시면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생명보험 설계사 교육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이런 것들 막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럴 때에는 꼭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것들이니까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변액이든 뭐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와서 지금 첫 교육이라서 많은 거를 많이 못 보여드리지만 지금 손해보험 설계사 시험 보는 거 교육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크루팅까지도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리크루팅 좀 어려운 게 새로운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 막 저거 해주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자신 있게 데려오시면 된다라는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리크루팅으로 데려오시면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알려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해드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 K라이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고객분들을 만났는데 고객이 나이가 어려서 보험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보험이 아무것도 없는 고객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부터 가입하라 그러세요? 실손? 실비. 근데 이분이 단독 실비를 딱 가입해 놨네. 그러면 뭐 가입하시세요? 진단비, 종합병. 그래요? 대부분 실비 관련된 거랑 입원비, 수술비 넣어놓게끔 준비하시고 3대 진단비 준비하라 그래요. 이번에 또 이제 단독 실비랑 진단비만 딱 준비를 해놨어. 그러면 뭐 준비하라 그래요? 적금. 아, 그래요? 적금은 상상을 못했던 답변이긴 한데, 그렇게. 그렇죠. 자, 사망하고 연금 관련된 거 이렇게 하시면서 준비하라고도 하고, 요것도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축본 또 뭐 이렇게 저축을 좋아하셔 다들. 그래요? 저축은 롯데 추천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후유장애랑 간병 관련된 거 요것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객분들한테 좀 준비해드릴 수 있게 안내하면 좋고요. 요것까지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저축을 연금 추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맞추세요. 제가 물어보면은 다 맞추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얼만큼 잘 알고 있고 많이 해봤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연애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동차 필요하죠. 자동차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있으면 운전자는 안 해도 되죠? 왜 자동차 보험을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한테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객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나 진짜 자동차 보험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답변하실 수 있고. 자, 연애해서 자동차 사서 막 연애했어요. 그러면은 결혼하려고 하면 뭐 필요해요? 집 사면 뭐 해야 돼요? 화재보험 하셔야 돼요. 배상 책임하고 화재보험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뭐 생겨요? 애 생기면 뭐 해야 돼요? 애보험 가입하고 교육자금 마련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사고 칠까요? 안 칠까요? 사고 치면 법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잘 많이 해봤냐 안 했냐로 이게 생각이 바로바로 안 나요. 고객 앞에서 바로바로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먹고 사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드렸고 보험사들이 다 만들어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천천히 한번 배워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기대하시면서 K라이 교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누가 제 딸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애. 가운데죠. 가운데 있는 애가 저희 딸이에요. 지금 8살. 그래서 딸하고 이제 여의도에서 같이 막 놀고 있는데, 여의도에 보면 이런 자전거 길이 있거든요. 자전거들이 막 쌩쌩 달려요. 저희 딸이 이렇게 가면서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지나오던 자전거가 이렇게 애 보고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피하다가 넘어졌어요. 와이프가 이제 전화한 거예요. 저는 이제 딴 데 있었고 와이프랑 애랑 똥 말았다고 화장실 막 이렇게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였는데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어요. 와이프가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 길에서 애 피하다가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이 사람이 좀 많이 다친 것 같다. 근데 구급차를 불러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라고, 우리 보험 많다고 부르라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달려가니까 이렇게 여기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이쪽 전체 까지고 막 반대쪽 까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막 뒹굴뒹굴 구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급차가 왔어요, 결국에는. 구급차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전거는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전거? 내가 지금 다쳤어, 지금. 다쳐가고 막 엄청 아파요. 근데 막 자전거 못 타고 막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 묶어놔야죠. 이게 사고가 나면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막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딸을 안 다치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끌고 병원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걸 가지고 가고 저는 가는데 막 자전거 막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자전거거든요. 막 기스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말에 가니까 병원 가면 응급실 가거든요. 응급실 가가지고 이분하고 같이 막 앉아서 기다리는데 의사 몇 시간 기다릴까요? 한 2시간 기다린 것 같아요. 의사 한 번 만나려고 2시간은 기다려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막 한데 기다리는 동안 엑스레이를 찍재요. 그죠? 제가 그때만 생각하더라도 야 이거 넘어져서 까졌는데 엑스레이를 왜 찍냐 이거 완전 날 도둑놈이라고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쇄골 골절나. 쇄골 골절났어요. 아, 저는 진짜 너무 쇼킹했어요 그때. 나 전혀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거 보고. 이분한테 이제 막 2시간 동안 앉아서 막 얘기를 하면서 보험이 있네 없네 막 했더니 자기 뭐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실비가. 그래서 이분이 병원비를 청구했어요. 자, 실비 있으면 병원비 다 나오죠? 네. 아 그래요? 이분이 병원비가 총 1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총 한 6개월 정도 쭉 치료받으면서 100만 원 중 내가 실비 있으면 얼마 받을까요? 90%. 그럼 90만 원 나오겠네? 맞죠? 아니 실비에서만 90만 원 받을 것 같죠? 90%면 왜 못 받죠? 저기 비급료가 있기 때문에. 자, 입원하면 받을 수 있지만 통원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얼마 받았을까요? 거의 하나도 못 받아요. 통원비 공제되는 걸로 자기 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고객분들이 실비 있으면 병원비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비랑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 막 준비하자고 안내해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보험 하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계속 리스크들이 막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 준비하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이 딸 데리고 가다가 이렇게 딸 옆에 지나가던 자전거 푹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냥 가요. 그냥 걔 잘못이니까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냥 자기 돈 생돈 막 퍽퍽 날아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서 제가 막 계속 가지고 막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서 저희 걸로 뭐 좀 지급해드리겠다 이렇게 안내해드렸는데 잘 보세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저희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전거가 오다가 자기 혼자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안 부딪혔어요 지금? 안 부딪혔죠? 네, 그러면 저희 쪽에 과실이 있을까요? 있어요. 놀래가지고. 애가 막 놀래켰나? 놀래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과실이 있으면 몇 프로 정도 잡힐까요? 20%? 얼마 안 나올 것 같죠? 다 나온다고? 자기 책임, 자기 거 20만 원 이거 공제하고 다 되던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사람 물어주는 게 있고 물건 물어주는 게 있는데 물건이 자기 부담금이 있는 거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다 나오나? 다 나오면 모럴 리스크가 있겠죠. 제가 어디서 다치고 네 일대책으로 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잡혔는데 저희가 100만 원 치료비 나온 것 중에서 뭐 자전거 부서진 거 뭐니 뭐 이렇게 해서 합의금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지급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가입할 때 와이프가 이걸 왜 가입하냐고 막 이랬었거든요. 보험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좋은 보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분을 만나시면 고객분들이 저희 와이프처럼 이런 거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설득하셔서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과실이 0%나 10%, 20% 해서 적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원체 금액이 소액이니까 소액이고 손해사정이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뭐 줄 수 있으면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60만 원 나간 거예요. 그냥 애는 걷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 상태. 그 아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넘어졌는데 받았다는 얘기지. 그 사람한테 저희가 지급을 해드린 거지. 그렇죠. 참 묘한 일이네. 네,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뭐 보험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는 이런 걸 못 받는 건데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가입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보험 가입해서 이런 것들 잘 준비하자 안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드린 게 메리츠의 운전자 보험 상품인데, 메리츠 운전자 보험으로 17년 09월에 나온 거네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40세 기준으로 100세 만기 보험료 뽑았더니 11,700원 정도 나와요. 몇 년 납일까요? 20년 납, 5년 납이에요. 5년 납으로 비갱신형 환급형으로 100% 환급형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입사원, 제가 리크루팅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신입사원들 데려오셔서 보험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보험이고, 이거 없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배책 다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없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일상생활 배상 책임 꼭 좀 준비하자 안내하면서 이런 것들 한번 안내해 보시면, 저는 제가 이거를 돈도 안 되고 뭐 일은 많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면서도 만들어 드린 이유가, 적어도 무실적자는 없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KLI에 있는 FP 분들 누가 오든 무실적은 없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고, 이 정도면 적어도 이게 지금 제가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는 상품이에요? 고객이 해달라고 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고객이 지금 내가 지금 이 보시하고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FP가 갑의 입장에서 고객을 도와주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거 10,000원짜리 5년 내면 얼마 낼까요, 총? 한 60만 원 되죠? 아까 같은 제 사고 한번 일어나면 그냥 납입 완료되는 거예요. 납입 완료권이란 말이에요. 100세까지 한 번만 일어나도 보험료 다 퉁칠 수 있는 상품이니까 꼭 좀 넣어놓자 하시면서 일배책 관련된 거 준비해 주시고, 이런 것들 팔면 너무 돈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게 골절인데, 여기에 골절 진단비 100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골절 100만 원 들어가는 거 100세 5년 만기로 똑같이 넣었을 때 한 16,000원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둘이 합하면은 뭐 5년 납으로 한 3만 원 돈 정도면은 골절 100에 일배책 1억짜리 비갱신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100세짜리로. 이렇게 하는데, 골절 요 16,000원을 5년 동안 내면 총 내는 돈이 얼마일까요? 16,000원씩 매월 쭉 5년간 내면은 총 내는 게 100만 원이에요. 100세 비갱신이랬죠. 100세 전에 골절 한번 일어나면 이것도 내가 낸 돈 다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급형으로 가도 150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25,000원 정도 더 추가하면은 100% 환급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골절 관련돼 가지고 적어도 한 번만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니까 이 보험 관련돼서 꼭 좀 준비하자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근데 골절 관련된 거를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했어요. 너무 많이 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1인당 얼마까지 된대요? 200만 원까지만 넣어 놓으라고 해요. 골절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이거 나 가입하고 싶다고 막 안내를 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전산에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서 이분은 골절을 너무 많이 가입해서 할 수 없대요. 골절 한 번 되면 얼마 준대요? 전이. 이 정도는 가입해야 어디 가서 나 보험 가입했다 이렇게 하는 10만 원 20 주는 것 같고 보험 다 들었다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골절 100하고 일배책 들어가는 거 준비하자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 골절 100만 원 들어가고 일배책 들어가는 거 세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뽑았어요. 5년 납 비갱신으로 해서 한 37,000원 정도면은 100% 환급 가는 거 있으니까 요 5년짜리로 짧고 굳게 내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는 거 아세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일시납, 5년납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돈 다 내고 그냥 보장만 딱 받는 상품. 고객한테도 이런 기쁨 주세요. 5년만 딱 내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는 거, 이런 것들 하나 갖고 있게 하시려면 이렇게 안내하셔도 되고, 20년 납 비갱신으로 해서 11,950원에 100% 환급. 이렇게 그냥 길게, 그냥 싸고 길게 내서 100% 환급 가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10년 납 뭐 10,000원짜리 소멸형, 환급 필요 없고 소멸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응급실 특약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10년, 20년, 뭐 5년 뭐든 간에 고객분들한테 일배책하고 골절 관련된 거 준비해드리는 상품 3가지 한번 안내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무조건 보험이 아무리 계약이 안 되더라도 요 중에 하나라는 어떻게든 가입할 수 있게끔 안내 한번 해보시면 좋고, 제가 이 운전자 보험에다가 골절 넣어서 가입하세요 라고 안내해 드리는데, 운전자 보험에 있는 골절 관련된 거면 교통사고로만 골절 나야지 돈 주는 거죠. 뭘 내?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민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 골절, 그냥 넘어져도 드려요. 얼마 드린다고요? 100만 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뼈가 부러져야지만 주죠. 금가야. 여기 살짝 금 갔어. 그래도 100만 원 줘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한 번만 줄 것 같아. 골절 되면 딱 100만 원 주고 끝나죠. 또 다음에 걸리면 안 주죠. 다음에 또 금 가면 또 줘요? 100만 원을? 그래. 그러면은 적어도 젊을 때만 줄 것 같아. 나이 많으면 안 줄 것 같아. 만기가 몇 살인데요? 100세? 그러면 100살, 90세가 넘어서 막 골다공증 있어가지고 금이 막 가. 그러면 갈 때마다 아까 막 어떤 분은 1200이었지만 100만 원씩 준다라는 거잖아요. 보험도 엄청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이 올라가죠. 안 올라가요? 보험료 얼마인데요? 10,000원에서 30,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끼지 말고 200만 원 풀로 채워놓으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가셔서 일배책 있냐 없냐 물어보시면서 주민번호 받아오면 일배책 있는지 없는지 검색되고 골절 있는지 얼마 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사람 골절 얼마 있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200 안 되면은 이번 기회에 골절 관련된 거 꼭 좀 준비하라고 하면서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 것까지 다 같이 가입하자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넣어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저는 뭐 100만 원짜리 손해에서 60 나가긴 했지만 좀 큰 사고가 나서 5천만 원짜리 물어줘야 되는 사고가 났어요. 하나 가입하면 5천만 원 주죠. 줘야 되는 거는 준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내 두 개 갖고 있어. 5천에서 1억 받죠? 그렇죠. 최대 5천 한도에서 나눠 갖는 거죠. 네, 그런 식. 그러면은 가족 중에 하나 있으면 필요 없네요. 가서 깨면 되죠. 자기 부담금? 그거는 조금 고급 기술이기는 한데, 제가 쓰는 방법, 고객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거는 약간 이제 모럴도 있고 그러니까요. 고객한테 쓸 수 있는 거는 요 한도를 늘리는 걸 설명을 드려요. 1억 5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 건데, 하나 있으면 1억까지밖에 안 나가지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1억 5천 되는 거죠. 2억 5천 물어줘야 되는 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억까지만 닿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일배책 관련된 거 가족분들이 다 가족 일배책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안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 갖고 있는 거 보면 가끔 가족 일배책이 아니라 그냥 일배책 갖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일배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죠. 자녀 과실로 인한 거는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부모 과실로 인한 거는 2억 한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족 일배책으로 바꿀 수 있게끔 안내하시면 좋다라는 거고, 아이들 중에 자녀 배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녀 배상도 마찬가지로 자녀로 인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건데, 뭐 자녀 배상 관련돼 가지고 뭐 부모가 애가 잘못했는데 부모 일배책으로 나갈 수도 있나요? 가능하죠. 애 일배책, 자녀 배상이 없더라도 부모가, 애가 너무 어리고 이러면 부모 일배책으로도 가능하니까 이런 일배책 관련된 걸로 안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분들 본인이든 배우자든 부모님들이든 자녀분들이든 최대한 3억 이상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은데, 3억 이상 물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문맥상 없다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시면 아까 그 자전거 타고 오다 넘어진 분 있죠? 그분이 넘어져서 다른 데 찔려서 혹시 실명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명할 수 있겠죠. 아까 여기 엄청 까졌는데 어디 부딪혀가지고 뇌출혈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골절 한번 잘못 나서 목이나 척추에 골절 나서 사지마비 되는 분 보셨나요? 사지마비, 자전거 한번 잘못하다가 사지마비 돼서 걷는 거, 뭐 음식 먹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목욕하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 다 같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5가지가 다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의도에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에 왔는데
이렇게 사지마비나 실명이나 뇌출혈로 쓰러져 있다라고 답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얼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가 나와요? 자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를 받고 싶으세요? 보험회사에서 얼마 정도, 우리 아들한테 지금 사지마비라든가 실명이 일어났어. 얼마 받고 싶으세요? 10억은 필요해요? 그렇게? 그런데 저희 집처럼 지금 물어줘야 돼. 지금 우리 애 때문에 누가 실명이나 사지마비 걸렸어. 물어줘야 돼. 얼마 물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법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배책 빵빵히 들어두시라고 말씀드린. 그래서 3억 이상 가입하는 것들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험금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추천드리는 게 농협이에요. 농협에 보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한 사람당 얼마 해준대요? 3억 해준다. 그런데 기존에 가족 일배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2억 추가. 2억 추가. 그렇게 하면 조금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갖고 이거 추가 더 넣을 수 있게 해드려요. 기존 1억 갖고 있어도 가족 일배책 3억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분 만나서 일배책 막 기껏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추가로 넣어 놓으실 수 있게 안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건 적건 아프건 안 아프건 누구한테나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뽑은 게 이 일배책 첫 강의 시간에 만든 게 일배책이에요. 그래서 일배책 3억 관련된 거 꼭 좀 고객 좀 넣어주시고 이거 넣을 때 질병 후유장애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3% 질병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까지 들어갈까요? 3,000 들어가는 거. 이 VIP 플랜 60세 이하 분들 최대 3,000 그러니까 60세까지 3,000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실 수 있는 한도만큼 후유장애 넣어주시면 좋고 뇌혈관 허혈성 관련된 진단비, 거기에 수술비, 입원비, 골절, 그리고 제가 적극 추천하는 거 있어요. 장기요양 진단비 보이세요? 장기요양 진단비까지 넣어서 10년 납 이상으로 최소 보험료 3만 원 이렇게 안내하시면 돼요. 20년 납을 해서 담보 좀 늘리셔도 좋고 뭐든 간에 꼭 좀 넣어놓게끔.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여기에 실비도 넣을 수 있고 제가 실비 다 조사해봤거든요. 40세 기준으로 실비 쭉 뽑았더니 어디가 제일 싸요? 농협이 60세 기준으로 보험료 27,000원 또 나와가지고 제일 쌌어요. 딴 데 막 39,000원 나오고 이럴 때 29,000원 나온단 말이에요. 농협에다가 실비니 수술비, 입원비, 골절, 진단비, 암, 후유장애 다 넣어놓을 수 있어요. 이 상품 하나면은 다 되니까 농협 꼭 좀 잘 보셔서 이번 기회에 준비해 보시라고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VIP 플랜이라는 거 나온 거 기존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첫 강의 한다고 농협에서 준비해 드리는 게 있어요. 이번 11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플랜이거든요. 요거는 질병 후유장애를 최대 5,000까지 넣어 놓을 수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질병 후유장애 관련된 거 최대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저는 질병 후유장애 얼마 있을까요? 1억! 저는 5천 있어요. 5천으로 한 8년 전에 가입한 것 같아요. 질병 후유장애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한화라는 데 처음 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거 있다고 막 하면서 그때부터 질병 후유장애 판매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질병 후유장애 판매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질병 후유장애 관련된 거 제가 가입할 정도면 꼭 진짜 가입해도 되는 상품이니까 후유장애 이번 기회에 꼭 좀 넣어 놓으시라고 하시면서 후유장애 넣어 놓으시면 좋고 여기에 뭐 암 5,000 들어가고 뇌혈관 허혈성 이런 애들 잔뜩 들어가니까 수술비 입원비 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해드리고 그냥 가지만 이런 것들 나중에 보면은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후유장 이런 거 다 각각 하나의 섹터별로 엄청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같이 한번 안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세트 판매로 골절 100만 원에 일배책 비갱신으로 100세 들어가는 거 있어요. 저렴하게 최소 보험료 10,000원 단위 요 메리츠 상품 꼭 좀 활용해 보시고 거기에 추가로 농협 관련된 거 잔뜩 넣어 놓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 넣어 놓으세요. 가입할 수 있는 건 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료 얼마 나올까요? 농협에다가 비갱신으로 풀 담보 다 넣어 놓으면 보험료 10만 원, 20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것들
고객분들한테 꼭 좀 준비하라고 하세요. 지금 가입할 수 있을 때 꼭 좀 안내해 놓으시라고 하고, 거기에 뭐 막판에 조금 더 추가하실 수 있으면은 롯데 손해보험에 장기요양 진단비 들어가거든요. 요거 사망 없이 장기요양 진단비만 탁 들어가요. 다른 거 뭐 1, 2등급 뭐 이런 거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1, 4등급만 5천 딱 세팅되니까 요거 3만원짜리 이런 것들 하나 더 얹으셔서 나중에 환급금 좀 비교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가시면은 3가지 세트 하시면 아주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신입분들 오시면 아주 저가 상품으로 영업하실 수 있는 것부터 정말 고가로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환급이라던가 연금, 재원, 뭐 저축 관련된 기능. 지금 롯데 손해보험 예정이율이 2.35거든요. 2.35에다가 치매입원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롯데 손해보험 거 장기 요양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서 간병 관련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은 아주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설명 다 못하지만 가입 설계 동의서 관련된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설계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라서요. 설계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거 보면 설계하는데 막 한 30분 잡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청약서까지 3분 안에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요 가입 설계 동의서도 여러분들 동의서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일단 와서 컴퓨터 켜고 로그인 한 다음에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넣고 프린트해서 거기에 체크하고 팩스 보내죠. 그리고 팩스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고, 안 들어가면 또 넣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때 그 사람 보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동의서 관련된 거 빈양식지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고객 여러분들이 영업 활동을 동의서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10장, 제가 그 어렸을 때 영업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동의서를 들고 가서 이걸 다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리플렛이었거든요. 리플렛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걸 무조건 오늘 하루 안에 다 돌리고 오겠다라고 해서 막 돌리고 빌딩 타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동의서 들고 다니시면서, 이 빈 양식지 동의서 들고 다니시면서 고객분들한테 정말 좋은 거 있으니까 꼭 가입하라고 하면서 사인 받아오세요. 이게 영업분들의 영업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점장님분들이 FP분들한테 교육을 참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활동을 진짜 했냐 안 했냐를 볼 수 있는 척도니까 이 동의서 활용하는 것들, 제가 나중에 전산 교육하게 되면 그때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동의서 하는 것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을 만났을 때 아까처럼 막 컴퓨터 켜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는 고객 거를 받아오면 그걸 갖고 바로 청약서 뽑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갈 수 있게끔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서 관련된 거 받아오실 때 체크하는 것들 있고, 정말 총무님들이 좀 중요하게 해달라고 막 했던 것들이, 여기 보면 모집 종사자라는 거 보이세요? 요거 체크 안 하면 동의가 안 풀려요. 그래서 팩스 보내고 막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줄이려면 모집 종사자 관련된 거 체크하셔야 되고, 메리츠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뭐 코드도 넣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해야지만 저희가 동의 풀린다라는 것들 보실 수 있고, 전산할 때 이제 고객 등록해서 알아와야 되는 것. 고객을 만났을 때 아까 동의서 빈양식지잖아. 이 사람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가입 설계 동의서 받아오면서 고객한테 받아와야 되는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너무 기본적인 것 같다고 하지만 제가 이거 질문하면 답변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고지사항 관련된 것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입분들 데려오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게끔 제가 다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원수사분들 혹시 저랑 통화가 안 되면 원수사분들 지점장님 연락처, 설계 매니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안내해 드리고 있고, 권역별로도 지금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보험 상품 비교 안내 설명서라는 거 있는데 요거 하시죠? 요거 제대로 하셔요. 요거 관련돼서 이름하고 이런 것들 다 같이 뭐 넣어서 쓰되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 들었습니다 적는 거 보이세요? 들었습니다 적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뒤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원번호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FP 사원번호 넣는 게 있어요. 글로벌 번호 넣는 게 있으니까요. 요 부분 잊지 마셔서 꼭 좀 해주세요. 총무님들 이걸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했냐 안 했냐로 총무님들이 편하면 누가 편해요? 내가 일하기가 내가 편한 거니까 총무님들 좀 맞춰서 이런 부분들 같이 준비해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3대 지키기라고 자필 서명 받고 부본 전달하고 약관 전달하는 거 있죠? 빠진 거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빠진 거?
주요 부분 설명. 기껏 다 해도 설명 안 하면은 말짱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리싸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뭐 메리츠라던가 흥국에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종류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편한 걸로 해서 고객분들 안내하되 좀 어렵죠. 그런데 고객이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비 들어가면 실비 물어보니까 답변할 수 있게 안내하시면 좋고, 운전자 들어가면 운전자 물어보니까 답변하면 좋고. 여기 보면 지금 배상책임 가입하는데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 등 가입하면 중복으로 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물어보죠. 어떻게 나온대요?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뭐 후계약만 인상 준다, 아니면은 뭐 실제 중복으로 다 준다 관련된 거. 아까 보셨듯이 내가 한도 내에서 나눠서 준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고, 이런 것들 귀찮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바일이나 이쪽 인터넷으로 보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거는 방향이, 흐름이 안 하게끔 하는 방향이에요? 계속 하게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싫든 좋든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도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언제 가입해야 될까요? 왜 지금 하죠? 제발 안 아플 때 하시오. 제발 안 아플 때 꼭 넣어 놓으시라고 안내해 주시고, 보험 지금 싸요, 비싸요? 지금 정말 저렴해요. 아까 막 5년 납으로 막 60만 원 내면 100세까지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골절도 100만 원만 내면 100만 원 계속 해준다잖아요. 저렴할 때, 비갱신 있을 때 꼭 좀 준비하시라고 하고, 내가 안 아프고 돈도 낼 수 있어. 그런데 못할 때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니, 안 아파. 건강해. 근데 가입 못할 때, 상품 판매 중지되면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비갱신 팔고 있고 후유장에 5천 넣어주고 막 이럴 때 지금 넣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넣어 놓으셔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 K라이에서 준비한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첫 교육이라 제가 많이 못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천천히 다 보여드리는데,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는 거 있죠? 지금 영상도 홈페이지에 올라가죠, 현재. 그래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LI에 있는 박건중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